반갑습니다.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좀 지난 이슈이기는 한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에 지난 5월 19일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만큼 그의 행보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수급 대란 때문에 자동차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 방문은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반도체 관련 정책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첫 발걸음이 아니었는가 싶은데요. 사실 우리 채널이 정치 이야기를 하는 채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의 서울대 반도체연구소 방문에 대한 정치적인 언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주목한 부분은 윤 전 총장의 질문에 있었습니다. 그는 실리콘 웨이퍼와 기판은 어떻게 다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웨이퍼는 뭐고 기판은 뭐고 혹시 이 차이점을 알고 계신지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질문한 이 물음에 반도체 제조업에 관한 알파와 오메가가 모두 다 담겨 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반도체 제조 공정의 시작은 웨이퍼가 열고요. 그리고 반도체 공정의 마지막 패키징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사용되는 이 PCB 기판이 반도체 제조의 마지막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웨이퍼와 PCB 기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퍼는 반도체의 원재료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모든 반도체는 웨이퍼를 만드는 공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웨이퍼가 없다면 아무리 비싼 ASML에 EUV 노광 장비를 쫙 깔아 놓았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를 제조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웨이퍼는 피자의 도우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우 없이 피자 만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웨이퍼라는 도우 위에 산화제라고 하는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에 회로 패턴이라고 하는 토핑을 마치 사진을 박듯 웨이퍼 위에 그린 뒤에 여러 번의 노광과 식각이라고 하는 오븐에 구워서 다이아몬드 칼이라는 커팅 칼로 조각조각을 내서 PCB 기판이라고 하는 접시 위에 올리면 드디어 반도체가 완성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 도우, 바로 웨이퍼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의 도우인 웨이퍼,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웨이퍼는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제조를 하게 됩니다. 단결정의 실리콘 기둥인 인곳의 제조가 그 첫 번째 과정이고요. 만들어진 단결정 인곳을 아주 얇은 두께로 절단하는 과정이 2단계입니다. 그리고 잘려진 이 웨이퍼를 연마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코팅을 입히는 과정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반도체 웨이퍼로 만드는 과정이 3단계 과정입니다. 각 단계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인곳의 제조를 위해서 모래에서 실리콘을 추출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후에 실리콘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온으로 이것을 녹입니다. 그래서 고순도의 실리콘 용액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용액을 굳히면서 위로 끌어당기면은 고순도의 단결정 실리콘 인곳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법을 초크랄스키 공정이라고 불러요. 초크랄스키 공법을 통해서 제조된 인곳을 다이아몬드 칼로 절단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것이 2단계입니다. 인곳의 지름이 웨이퍼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보통 6인치, 8인치, 12인치 등의 지름을 가진 웨이퍼가 반도체 제조에 지금도 일반적으로 쓰이는 사이즈입니다. 현대에는 웨이퍼의 두께가 얇을수록 제조 원가는 줄어들고요. 그리고 또한 웨이퍼의 지름이 클수록 한 번에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웨이퍼의 두께와 크기는 점차 얇아지고 커지는 추세를 띠고 있는 것이 지금의 반도체 웨이퍼의 생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 절단된 웨이퍼의 원판은 매우 거칠기 때문에 반드시 연마의 과정을 거쳐야 반도체 웨이퍼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과정, 연마입니다. 실제 반도체 소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흠결이 없는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후 몇 가지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작업을 반복하는 연마의 과정을 거쳐서 반도체의 도우, 웨이퍼가 생산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반도체 웨이퍼는 실리콘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사실 꼭 웨이퍼를 실리콘으로 만들라는 법은 없습니다. 한 개의 원자와 4개의 중성자를 가지는 4족 원소 혹은
한 개 원자에 3개 혹은 5개의 중성자를 가지는 3에서 5족 원소를 섞은 게르마늄이나 갈륨 아세나이드 등으로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리콘은 이산화 규소로 이루어진 모래로부터 매우 값싸게 얻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갈륨 아세나이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비소와 같은 독성 물질을 사용할 필요 또한 없죠. 결국 경제성과 안정성 그리고 환경성으로 인해서 실리콘을 활용한 웨이퍼를 만드는 것이 충분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웨이퍼의 주재료가 실리콘으로 낙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웨이퍼가 만들어지게 되면 반도체는 이후에 산화공정, 노광공정, 식각공정, 방막 이온 주입 공정, 금속 배선 공정, 그리고 EDS 공정, 패키징의 순서로 제조 공정을 지나게 됩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이 PCB 기판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공정의 마지막인 패키지 공정에서 필요한, 말하자면 피자를 담는 접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B 기판은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불립니다. 구리배선이 가늘게 인쇄된 판으로 반도체, 컨덴서, 저항기 등 각종 부품을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부품 상호간을 연결시키는 구실을 합니다. 즉 실제 반도체의 전기를 통하게 해서 반도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PCB 기판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웨이퍼에서 절단이 반도체 칩은 전기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역할도 수행할 수 없는 실제 반도체 칩셋에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선을 배치해서 반도체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역할을 PCB 기판이 수행한다라고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반도체 패키징 기술력이 좋아져서 점차 PCB 기판이 없이도 웨이퍼 위에서 직접 패키징을 할 수 있는 FOWLP, 즉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이 TSMC에 의해서 고안되어서 이미 자리를 확고하게 잡았습니다. 패키징 기술력이 좋아질수록 PCB 기판의 설 자리도 좁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단일 반도체 칩이야 웨이퍼 레벨 패키징으로 패키징이 가능하겠지만 이 웨이퍼 레벨 패키징으로 완성된 반도체 칩셋이 다른 전자 부품들과 융합돼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어차피 PCB 기판 위에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PCB 기판으로부터 반도체가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 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반도체 칩을 잘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길인 PCB 기판이 없다면 반도체가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겠죠. 반도체 칩셋이 자동차라면 PCB 기판은 칩셋이라는 자동차가 실제로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도로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작은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웨이퍼와 기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윤 전 총장의 질문에 답변하는 콘텐츠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윤 총장님 이해가 좀 가셨는지요? 대답이 안 들립니다. 어떻게 웨이퍼와 기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해가 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이 반도체를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